1분 영어 머스터디 넷 고혁준 선생입니다. 문법의 역설. 오히려 발목을 잡는다. 2018년 9월 9일 모의고사 29번이 오답률 1위였던 이유는 바로 어떻게 보면 문법의 역설이라고 말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원어민처럼 독해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실제 지문에 들어가서 2018년 9월 9일 모의고사인데요. 자, 문법이라는 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고 들어가 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이 문법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죠. 뭐 구문 다 비슷한 겁니다. 이게 차이 없어요. 이거 두 가지 별로. 뭐 구문은 다르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에 학습 초기에는 시작을 하죠. 근데 이게 어느 순간까지는 발전을 이룹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어느 순간부터는 더 이상 발전이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학습에 방해가 되는 역설적인 딜레마가 생깁니다. 왜 이러한 역설적인 그러한 딜레마가 생길까요? 우리가 역사의 역설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역사라는 것도 어떤 역설, 딜레마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시대에는 꽤 도움을 줬던 그런 패러다임이 이게 그 다음 세기에는 오히려 방해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장을 짓고 뭐 그런 시기가 있었고, 그런 시기에서 이제는 디지털 시대로 넘어가는 그게 방해가 될 때가 있어요. 때로는. 그래서 이거 역사의 역설이라고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영어 선생님들 이런 상태여서 그리고 계속 분석하다 보니 나중엔 영어의 감이 떨어지고 역설적으로 실력이 저하되는 이런 경우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초반에 여기는 제가 인정할게요. 아예 100% 도움이 안 된다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알다시피 명사가 나오고 뒤에 대시 나가면 관계사라는 거 잘 아시죠? 그래서 뒤에 주어 동사에서 동사부터 나가면 관계사의 주격이다 라는 걸 배웠었을 겁니다. 그래도 또 이런 경우도 있죠. 명사가 나오고 대시 나갔는데 뒤에 주어 동사의 완벽한 문장이 나가면 이건 또 동격의 대시다 라고도 배운 적 있을 겁니다. 참 대도 여러 가지예요. 또 이런 경우도 있었죠. so 하면 that을 찾아라 라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너무나 그렇게 뭐뭐해서 뭐뭐 하다 이렇게. 자, 이런 게 익숙하다 보면은 우리는 so만 나가면 that을 찾게 되고 명사 뒤에 that 나가면 꼭 D를 확인해보는 관계사들을 확인해보는 습관을 갖게 되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처음엔 이게 도움이 돼요. 그런데 이 문장이라는 것은 무한대입니다. 문제는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아주 초보일 때는 이게 도움이 돼요.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는 이게 방해가 됩니다. 바로 지금 보고 있는 이 문제에서 왜 이 문제가 오답률 1위였는가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학생들이 이런 질문을 자주 해서 제가 봤을 땐 이 대시 그 원인 중에 하나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해석을 했던 거예요. 컴플렉스 체인 이벤트라고. 근데 뒤에 학생들이 보기에는 동사가 있고 주어가 있는 걸 본 거예요. 물론 정확히 분석한다면 우리 먼저 찾아낼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 독해를 대략 1분 내외로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뒤에 나왔어요. 목적어가.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건 동격인가? 뭐지? 그러면서 해석이 말리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이 5번인데 불구하고도 이거를 답을 못 골랐다 라고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다음 거로 넘어가서요. 그러니까 보다시피 이것은 뭘까요? 분석해 본다면 물론 답은 나와요. 그러나 그 분석이 여러분들에게 의미가 없다라고 무슨 말씀드리고, 다음에 41번, 42번 문항에서는 바로 이 부분에 제가 굵게 색을 칠해놨는데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학생들이 so를 본 거예요. 그리고 쭉 나가다가 뒤에 대시 나온 걸 봤단 말이에요. so 된 용법으로 생각한 거죠.
자연스러운 거죠. 어떻게 보면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영어는 무한대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이 so that 하나 가지고 적용을 자꾸 하시다 보면은 구문이 얼마나 한계가 있다. 그뿐만 아니라 오역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주어가 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전치사가 나왔어요. 동사. 그럼 전치사가 되고 전민구가 되겠죠. 그럼 해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마도 이러한 이유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너무나도 펀들리하게, 다시 말하면 애정어리게 우리의 어린 시절의 즐거움을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음과 정신의 마음과 바디의 자유가 세상 앞에 뭘까? 세상 앞에 펼쳐진 이 세상 전에 이 뜻인가? 하여튼 세상 앞에 그러한 마음과 바디의 자유로움이 익숙해지고 예상 가능하게 된다. 해석하고도 무슨 말인지를 모르게 되죠. 구문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왜? before가 전치사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학생들 여기서 앞에 있는 내용과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앞의 내용은 이런 거였습니다. 빈칸은 물론 여기 주어졌었는데요. 이것도 오답률이 꽤 높았습니다. 50% 틀렸는데, 왜냐하면 모든 것은 익숙하지 않음에 있다는 거예요. unfamiliar. 자, 그럼 말하기를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생각해봐라. 경험도 적고 그래서 세상이 미스테리하면서도 매력적인 곳이 되고 어른과 아이는 같은 곳에 살지만 아이들의 현실은 꽤 다르다. 놀라움과 호기심이 가득한 것들, 미라큘러스한 조그만 이벤트들이 어른들을 무시하지만 그런 것들이 펼쳐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 상황에서 자유로움과 마음의 자유와 몸의 자유가 세상 전에 이 세상 앞에 그런 것들이 익숙해진다, 그리고 예상 가능하다. 이게 뭔 소리지? 멈칫하면서 여기서 꽤 시간을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 거기서 멈추거든요. 자, 근본적인 문제는 이 구문에 있는 겁니다. 구문이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은 거죠. 왜 여러분들은 구조를 생각하고 그리고 의미를 파악하려고 합니까? 문제는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처음 영어를 배우는 학생에게는 I'm a V 할 때 당연히 이것이 도움이 되죠. 그러나 어느 수준이 넘어가면서부터는 고등학교 들어가면 일반적으로 이제는 문장의 구조가 이런 구조는 뛰어넘게 되죠. 보다시피 so that 용법 아닙니다. 거기서부터 이젠 내가 알고 있는 세상이 구문으로만 되어 있지 않구나. 아니, 그거보다 수만 가지로 바뀔 수 있는 무한대의 세계구나를 알고부터는 구문이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구조로 의미를 파악한 것이 아니라 의미로 구조를 파악한다. 자, 그래서 여러분의 강사들, 여러분의 선생님들도 영어를 오히려 퇴보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높은 성적을 원하신다면 구문에서 벗어나서 좀 더 진지한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 문장 한번 들어볼까요? 자, 이 문장 오답률 1위였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해석이 아마 해석이 자연스럽지 못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먼저 이벤트란 단어 우리말엔 정확한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요 단어가 아마 여러분들한테 어떤 의미였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물론 이벤트는 뭐 일어난 사건을 얘기하고요. 일반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그런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이지 않은 좀 특별한 그러한 일어난 일을 우리는 이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벤트 하나니 그런 말도 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상상이 되죠. 우리말에 정확한 말은 물론 없습니다. 가도록 하죠. People are innately inclined to look for causes of events, to form explanation and stories. That is one reason storytelling is such a persuasive medium. Stories resonate with our experiences and provide examples of new instances.
From our experience and stories of others, we tend to form generations about the way people behave and things work. We attribute causes to events, and as long as these 이게 잘못 났군요. cause and effect입니다. 중간에 하이폰이 빠졌어요. 여기 하이폰이 들어가야 됩니다. 중간에 원인과 결과죠. cause and effect pairings make sense. We use them for understanding future events. Yet these causal attributions are often mistaken. Sometimes they implicate the wrong causes, and for some things to happen, there is no single cause. Rather, there is a complex chain of events that all contribute to result. If any one of the events would not have occurred, the result would be similar. But even when there is no single causal act, that doesn't stop people from assigning one. 자, 사람들은요, 타고날 때부터 뭘 찾고자 하는 성향이 있어요. 바로 이벤트, 사건의 원인이 뭘까? 그걸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와 설명과 이야기를 형성하죠. 만들게 되죠. 자, 이러한 이유로 스토리텔링이 그와 같이 설득력 있는 매개체가 되는 거예요. 스토리라는 것은 우리의 경험과 함께 울려요. 그러니까 경험과 함께 공명하듯이 공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새로운 예시의 사례를 주게 되죠. 우리의 그러한 경험과 그다음에 스토리,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부터 우리는 일반화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항상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항상 사람들은 행동하고, 그리고 상황이라는 것은 항상 그렇게 작동하더라 라고 일반화시킨다. 자, 우리는 원인을 그런 이벤트의 속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는 원인들은 이벤트라는 속성을 갖고 있어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뭐 하는 한 이러한 원인과 결과라는 것이 짝이 짝 맞으면 우리는 그것들을 이용해서 미래를 예측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인과관계의 이런 속성, 인과관계에 갖고 있는 그 속성, 그런 것들은 흔히 잘못 판단되어지고, 때때로는 잘못 원인을 내포하기도 하고, 그것도 어떤 다른 때는 어떤 것이 일어날 때, 다른 것이 일어났을 때는 또 싱글 원인, 하나의 원인만 있는 것도 아닌 경우도 있다. 쭉 열거되는데요.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일반화한 경향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말하기를 우리는 원인을 이벤트라는 속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러한 원인과 결과라는 것이 페어링, 짝이 딱 맞아서 그게 잘 맞아 떨어지면, make sense, 맞아 떨어지면, 원인과 딱 맞아 떨어져. 우리는 그것들을 이용해서 미래를 예측하겠죠. 미래에 나올 이벤트를 예측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원인과 관계, 원인의 속성, 이벤트의 속성을 갖고 있다고 했죠. 이 이벤트라는 원인 인과관계의 속성이 잘못 판단되기도 하고, 때때로는 잘못된 원인을 내포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것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원인만 있는 것도 아닌 그런 경우도 있죠. 오히려 복잡한 체인과 같이 연결된 이벤트들이 결국 모두 이러한 결과에 기여하거든요. 체인과 같이 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 그런 사건들이 결과에 기여하거든요. 원인이 된다는 얘기죠. 만약에 어떠한 이벤트라도 하나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면 결과도 달라졌겠죠. 기여하니까. 그러나 저는 오브니까 달라져 디퍼런트가 되죠. 그러나 심지어 single causal act, 단 하나의 그런 인과관계 행동, 원인의 행동이 없음에도 사람들이 그 하나의 assign, 이유를 할당하는, 원인을 할당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는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원인과 이유, 원인과 결과,
그 이유를 찾다 보니 원인이 여러 가지인 경우도 있는데도, 그쵸? 여러 가지인데도 때로는 하나가 아닌 경우도 있는데 오히려 또 복잡한 그러한 이유들이 존재하죠. 근데 복잡한 이유라는 게 뭐예요? 복잡한 이벤트죠. 속성이 이벤트니까 복잡한 그러한 이벤트들이 연결된 거니까 그런 속성을 갖고 있고, 이러한 속성들이 결국 이벤트라는 속성이 원인의 속성이죠. 이 속성들이 결국에 결과를 이제 만들거든요. 이벤트가 결국에 사건들이 결과를 만들죠. 그래서 어떠한 이벤트라도 이게 원인이 되겠죠. 이것이 일어나지 않으면 결과도 물론 달라지겠죠. 그에 따라서 이벤트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 것처럼, 특별한 사건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 것처럼, 나비 효과처럼 뭐 그런데 이상하게도 원인이 하나가 아닌데도 사람들은 꼭 하나를 assign, 그 이유를 대려고 한다는 거죠. 이유를 할당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걸 막을 수는 없다는 거죠. 됐습니까? 네. 자, 보시면 알겠지만은 제가 해석하는 게 다른 영어 강사 해석하는 거 좀 다를 거예요. 그것은 이 전체적 의미를 정확히 100% 이해했는가, 원어민처럼, 아니면 그냥 책에 나와 있는 거 번역하고 있는가, 거기에 제약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 단어의 숨결까지, 느낌까지 이해할 수 있는 강사는 우리나라에 많지 않아요. 이유는 뭘까요? 바로 구문독해예요. 구문독해를 하다 보니 이벤트와, 그리고 여기서 보지 않았지만은 그냥 여기서 이 같은 경우도 이것도 설명해 드려야 되죠. 문법적으로 분석하다 보니 학생들이 컴플렉스 체인 이벤트 대시 나왔는데 수미식해, 오른 뭐지? 동사 나오는데 기여하다, 모든 것이 기여한다고? 이건 뭐야 그러면? 이럴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정확히 봐가지고 아, 오른 그냥 강조구나, 아 이제 알았어,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럴 정도의 시간 많지 않습니다. 본능적으로 의미상 복잡한 하게 체인처럼 연결된 이벤트들이 모두 다 그 결과에 기여한다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분석하고 있기에는 또 새로운 유형이 여러분들에게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오래서 헷갈린 거예요. 이게 주어, 동사, 뭔 소리야? 그럼 contribute A to B인가? 여기까지 드러난 학생들도 있었죠. 이해가십니까? 이렇게 가면 망한 거예요. 자, 이제는 올이 나온 경우를 알았다. 또 이게 다른 게 나올 수 있고요. 어떤 형태로 나올지 저도 모릅니다. 무한대로 변형이 가능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정리해야죠. 자, 이 같은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인데요. 여기 볼게요. 아마도 그렇죠? 이러한 이유로 밑에 나왔죠. 아이들은 참 독특하게 아주 세상을 다르게 본다고 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참 애잔하게 우리의 어렸을 때 그런 기쁨, 즐거움, 조이에 관해서 생각을 해요. 됐습니까? 생각해요. 그것은 자유로운 마음과 정신이었어요. 세상이 익숙해지고 예측 가능하기 전이었던 거죠. 이거예요, 이거. 예, 이겁니다. 의미상 소댓은 아닌 거예요. 어떻게 알았냐고요? 소댓이 아닌 거예요. 의미상,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구조로 본다면 소댓도 맞죠. 소댓 나고 뒤에 동사 나오니까요. 맞아요. 구조로만 보면 맞아요. 근데 의미상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조가 먼저가 아니라 의미가 먼저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린 시절에 조이란 게 있어요. 즐거움. 그게 참 애잔하죠. 어렸을 때 그걸 생각하면. 그게 뭐죠? 이게 바로 컴바라는 거 동격 다 필요 없어요. 이게 바로 이거예요. 이 기쁨이 뭐지? 이게 바로 자유로운, 그렇죠? 정신과 마음과 바디의 자유로움이죠. 바로 그거. 세상이 익숙해지기 전에 있던 그 자유로움, 그거를 우리는 판들리하게, 그렇죠? 아주 생각하고 있죠. 이해가십니까? 그러므로 제가 말씀드리는 요즘 학생들이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이제 구문 그만하세요. 그리고 문법도 그만하세요. 선생님, 문법은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나요? 물어본다면 한
이틀에서 3일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이틀 3일 정도. 또 하나는 학교 수업으로도 충분하다는 얘기를 제가 누차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거든요. 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여러분은 그 문법의 수렁에 빠져요. 빠져서 이와 같이 소댓을 보게 되고 희한한 그 뭐랄까요? 독해하다가 이제 그 수렁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게 된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소댓은 분명 아니란 거. 그런데 이거 알았어 하더라도 보세요. 다음에 독해하실 때 또 소댓 나가면 또 소댓 하실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익숙하기 때문이에요. 구문은 잘못된 익숙함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쏘가 나가면 대시 나간다는 너무나 익숙한 구문들이 결국에 실전에 가서는 여러분들의 독해를 망치게 되는, 결과적으로 발목을 잡는, 시험에서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이해가셨죠? 그리고 that 관계사 뒤에 주어 동사 al이 나왔다. 아이고 이런, 이거 뭐야? 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어떤 형식의 융통성 없는 그런 구문 독해는 결국 모든 것을 익숙함의 틀에 집어넣어서 해석하다 보니 평생 영어 못합니다. 그러면. 그래서 영어 강사들이 가면 갈수록 영어를 못한 이유도 거기에 있다 볼 수 있습니다.